이번 시간은 5-1-2-1 소화 방법별 소화 수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제 범위에서 이제 5-1-2-1 이렇게 이제 번호를 붙였고요. 최근 기출 문제를 확인해 보면요. 소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2018년도에 이제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되어졌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아주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소화약제로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을 사용했을 때 적응성이 가장 좋은 화제로 옳은 것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그럼 팽창질석이나 팽창진주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거냐? 팽창진주암은 천연유리를 조각으로 분쇄한 겁니다. 이제 요거 팽창질석이라는 게 천연유리를 이제 조각으로 분쇄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진주암 조각에 형성된 얇은 공기막, 그것 때문에 이제 불을 끄게 되는데요. 공기막으로부터 이제 반사에 의해서 진주와 같은 빛을 발한다 해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평소에 이제 이놈의 상태는 백색 가루 상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놈은 이제 한 3 내지 4%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재 시에 한 고온 800도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면은 최적이 이제 팽창이 됩니다. 최적이 팽창됩니다. 그래서 이제 팽창 질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팽창 진주암요. 팽창 진주암은 여러분 이제 3 내지 4% 정도의 수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분을 여러분 이제 화재에 의해서 팽창이 이루어진다. 그죠? 팽창이 이루어지면은 15에서 한 20배 정도의 팽창이 일어납니다. 물은 1700배 정도 팽창이 되는데, 그죠? 이건 이제 수분이 이제 작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많은 팽창은 하지 않습니다. 그죠? 현재 한 800도에서 한 1000도요. 1000도씩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이렇게 팽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팽창질석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요거 팽창질석은 운모가요. 팽창진주암은요, 요거는 이제 천연유리입니다. 천연유리가 이제 팽창하는 거고요. 운모가 풍화 또는 변질되어서 이제 생성이 되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함유되어 있던 수분이 탈수가 되면서 팽창해서 늘어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어떤 화재 이제 적합하냐라고 했을 때, 발화점이 아주 낮은 화재, 발화점이 낮은, 알킬 알루미늄, 이런 소화에 이제 적절합니다. 그래서, 금속 화재에 이제 적절하다. 금속 화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금속 화재의 소화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팽창질석과 팽창진주암이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가스 화재나 전기 화재, 일반 화재 이런 데는 이제 적절하지 않다 그죠? 방금 했던 것처럼 요놈은 발화점이 낮은 거, 발화점이 낮다는 얘기는 불이 이제 굉장히 잘 날 수 있습니다. 발화점이 낮은요, 금속 화재, 알킬 알루미늄 이런 화재 이제 적절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로서 1번 봅니다. 다음 중 물소화약제의 소화 효과가 아닌 것은 이제 물소화약제. 물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냉각 소화 효과를 갖습니다. 냉각 효과가 이제 가장 주된 효과가 되는 거고요. 냉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질식 효과를 줄 수 있는데, 질식 효과는 이제 물이, 열을 받아서 부피가 팽창이 되면요, 약 1700배로요, 무상으로 됩니다. 수증기가 되면요, 약 1700배 정도의, 부피 팽창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기를 대체시키거나, 그러면 이제 산소가 당연히 부족해지죠, 그죠? 또는 이제 공기의 농도를 희석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끄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질식이라고 그럽니다. 질식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은 유화 효과도 같습니다. 유화 효과요. 유화 효과라고 해서 이제 물을 미립자로 만드는 거죠. 미립자로 만들어서 기름이 이제 불이 붙게 있는 연소면에 이제 이름을 갖다, 두들기듯이 이렇게 내보내게 되면요. 표면을 유화상으로 만드는 거죠. 유화상, 에물전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기름이 다른 놈하고 섞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의 농도가 어때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뭐라고요? 유화 효과라 그럽니다. 유화 효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희석 작용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로 수용성 액체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수용성 액체에다가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단 효과, 뭐 이런 것도 이제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가장 효과가 이제 뭐 떨어진다고 보겠죠. 이건 이제 주로, 복사일 차단 효과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또 물은 그것 말고도 이제 고압으로 방수를 하게 되면은 가연물을 파괴하게 되죠. 그런 것들은 이제 타격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격 효과 그렇게 하는데 뭐 차단에 이제 가장 효과가 적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요. 유류화재의 물을 무상으로 방사하여 소화하려고 한다. 무상으로 방사합니다. 어떤 효과냐, 그죠? 무상으로 안경제로 기름화재에 불이 났을 때 방수를 합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주로 질식 효과가 되겠죠, 그죠? 질식 효과. 안개 형태로 이제 방사를 하는 겁니다. 질식 효과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포로 연소물을 감싸거나 불연성기체, 고체 등으로 연소물을 감싸서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은 했습니다.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은 요거는 이제 질식 효과가 되겠죠. 질식 효과를 정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산소 공급을 차단한다. 그래서 이제 포소화약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갖는 소화약과가 이제 가장 우선적인 게 이제 뭐 질식이죠. 그래서 기름 화재에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물에 의한 냉각 효과도 이제 이것도 대단하죠,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 약재와 물하고 혼합이 된 수용액, 포하고 물하고 혼합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수용액이 됩니다. 수용액. 요거를 이제 혼합을 하게 되면요, 수용액이 되죠. 수용액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공기를 불어 넣어 줘가지고 뭐를 만듭니까? 포로 만듭니다. 포. 그래서 가운데는 공기가 형성되어 있는 얇은, 물의 막을 만들죠. 근데 이제 물의 막이 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충격을 가하면요, 여기가 탕탕 깨져 버립니다. 이제 그걸 뭐라고요? 소포가 된다. 이렇게 하죠. 소포가 된다. 그래서, 수용액에서, 포로 만드는, 요 과정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 어느 정도에서 이제 이게 포가 만들어지는가, 했을 때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트랜짓 타임이라 그럽니다. 트랜짓 타임. TRANSIT 트랜짓 타임이라 그러고요. 포가 이제 여기 이제 깨지면은 도로 어때 수용액으로 바뀌죠, 그죠? 포가 깨지면은 소포가 된다 그러는데요. 요거는 이제 소화 효과가 포가 갖는 질식 소화 효과가 없게 되는 거죠. 수용액으로 환원되는데 요거는 이제 환원 시간이다 그래서요. 드레이니지 타임이라 그럽니다. 드레이니지. DRAINAGE 그죠? 요거는 환원된다라고 그러고요. 환원된다. 요 트랜짓은요 발포된다라고 그래요. 발포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에서는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 그 사항인데요. 일반적인 포는 뭐 질식 소화가 이제 주된 효과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유류화재의 소화 방식은 했습니다. 기름은 이제 물 가지고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물하고 기름하고 물성이 틀리죠, 그죠? 그래서 뜨거운 기름에 물이 들어가면 물은 바로 끓어버리고요. 끓어버린 물은 팽창이 되면서 기름 묻혀 나오니까 오히려 화재 확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유류화재 같은 경우는 주로,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 소화가 적절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비교적 큰 규모 유류화재 시 가장 효과적인 소화 방법은 했습니다. 유류화재인데요. 규모가 크다 그랬습니다. 규모가 크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하는 건데, 그죠? 포소화약제를 써야 되겠죠, 그죠? 포소화약제를 사용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식소화요. 구체적인 포가 이제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포소화약제에서 이제 한 번 더 보시면 되겠고요. 규모가 크다 그랬습니다. 규모가 크면 이제 포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팽창을 많이 시켜가지고 고팽창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합성 계면 활성제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다 그러면은 포소화약제와 질식소화가 맞습니다. 냉각소화, 제거소화, 부촉매 이런 것도 이제 다 적절하지 못한 거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6분 문제 갑니다. 다음 중 부촉매 소화 효과를 나타내는 소화 설비로서 옳지 않는 것은 있는데, 부촉매 소화 효과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 소화를 뜻하죠. 그러면 이제 화학적 소화를 뜻하고요. 연쇄 반응을 억제시키는 억제 소화 효과를 뜻합니다. 억제 소화 효과요. 자, 강화의 억제 소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로겐 소화약제요. 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억제 소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성막포 하는 것은요, 이거는 질식 소화를 뜻하는 거죠. 삼중분말도 뭡니까? 억제 소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3번으로요. 부촉매 소화 효과라고 하는 것은 부촉매 작용을 활용하는 거죠. 부촉매 작용을 활용하는 거고, 그래서 화염의 형성이 되지 않도록, 반응이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게 생기냐면 하루온이라든지 분말이라든지 산알칼리, 화학포, 강화액 이런 것들이 이제 부촉매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부촉매 효과는 대체로 이제 소화 효과가 이제 크게 나타나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하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부촉매 효과의 소화약제로 사용되어졌는데, 그게 이제 환경 오염 물질로 판정이 되면서 지금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강화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3종 분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촉매 소화 효과가 나타나는 소화약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7번 문제로 보십니다. 소화 원리 중에서 연소의 연쇄 반응을 차단 억제하여 소화하는 방법으로, 이게 이제 연쇄 반응을 차단하고 억제한다. 부촉매 소화죠, 그죠? 억제 소화라고도 합니다. 화학적 소화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할로겐 화합물입니다. 할로겐 화합물. 이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가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방식인데, 문제가 너무 거창했네요. 그죠? 부촉매 소화를 뜻하는 말이죠. 부촉매 소화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할로겐 화합물은 소화약제로서 교용 가치가 없다. 그죠? 사용하지 않는다. 환경 오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화약제로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적인 분말 소화약제의 효과로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일반적인 분말 소화약제의 소화 효과요. 분말은 주성분이 뭐냐에 따라서 1종, 2종, 3종, 1종, 2종, 3종 분말 이렇게 나뉘죠. 이렇게 나뉘는데, 분말이 갖는 소화 효과는 주로 이제 부촉매 효과, 질식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3종 분말 같은 경우에는요, 다양한 이제 소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분말이 이제 가루상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가루가 열작용해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소화 효과가 가져오는 건데요. 냉각 효과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냉각 효과가 이제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9번 문제 갑니다. 다음 중 유류나 포에 물을 뿌려 청을 형성함으로써, 유류나 포에 물을 뿌린댔습니다. 유류 표면에 물과 기름의 얇은 막이 형성됩니다. 이게 이제 유화막이죠. 그죠? 유화막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산소 차단을 하는 거, 또 산소 차단, 또는 이제 유전기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에서 이제 불을 끄는 방법이 유화소화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9번은 정답을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도 뭐냐면 유화소화에 관한 거네요. 옳지 않은 것은
공기 중 산소 공급을 차단시켜서 소화하는 방법이다. 요거는 이제 질식 소화에 관한 얘기죠. 요거는 질식 소화에 관한 얘기고요. 물 소화약제 무상으로 방사하는 경우다. 물 소화약제를 무상으로요. 그러면 이제 기름면이 방사하게 되면은 유화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유리 표면에 이제 열번창이 형성되고요. 비중이 물보다 큰 중류동 유리화재 경우에 이제 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은 1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화 방법별 소화 수단하고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소화 방법들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많이 거론되는 게 이제 부촉매 소화 효과입니다. 부촉매 소화 효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화 소화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런 정도에 대해서 뒤에다 이제 중복되어서 나옵니다. 나오니까 뭐 그런